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조용한 주일 오전입니다. 집사람은 교회 가고 저는 이제 조용히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저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일 청송 리조트에 2박 3일간 예약을 해놔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장거리 운전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쉬어주지 않으면은 음, 상당히 괴롭죠.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제가 계속 연재를 이제 몇 가지 하는 이유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음, 그 실질적인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목만 툭 던져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다른 분의 유튜브 채널을 볼 때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좀 자세하게 전달하고 싶은 경우는 연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시작하는 연재는 그 개인 유튜브 영상일기 채널 운영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 그리고 유튜브 영상일기 채널을 운영하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장점이 실게 제가 권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 가지 장르를 그 만약에 실제로 이제 유튜브 영상 일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 장르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장르를 다 합니다만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 이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촬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요거는 이제 연재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 어, 뭐 하나마다 이제 컨텐츠 한두 개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 동영상 촬영을 안 하고 다 사진을 찍었죠.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고, 요즘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진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뭐, 디카 시절에 집사람하고 뭐, 결혼했을 때 이미 디카가 나왔죠. 옛날에 디카 정지영상,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집사람하고 찍었는데 사진을 한 번씩 저는 들여다봅니다. 집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그 추억이죠, 그죠? 추억의 기록입니다. 추억의 기록이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찍은 그 연도순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집사람 결혼했을 때는 훨씬 젊었죠. 젊었던데 그 이후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늙은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진을 안 찍은 지는 상당히 오래, 4, 5년 전부터는 사진을 거의 안 찍고 거의 대부분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또 특히 늙어가는 모습을 연대순으로 기록을 해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혹은 집사람이 이제 몇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죠. 그 취미 생활을 또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집사람하고 둘이서 캠핑카로 여행을 했다던가 콘도 이제 리조트 여행 이런 게 이제 뭐 나이 들면은 뭐 80 정도 되면은 둘이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 텔레비전에서 계속 이거 옛날 추억의 기록들을 보겠죠. 그리고 또 생활의 팁이라든가 취미 관련 팁들을 또 기록해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채널을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닌가, 내지는 보람 있는 일인가 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준비는 한 5년 전부터 했습니다. 5년 전부터 했고 실제로 시작은 이제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한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1년간의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아 정말 잘했다. 야 이거 내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서 잘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께도 권하고 싶어서 이제 이 채널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일기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게 내지는 권할 만한가? 첫 번째는 이제 사진보다 동영상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옛날 사진 보는 것보다 옛날에 동영상,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옛날에 집사람하고 놀러 갔는 거,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기록해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개인적으로 그냥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으면은 뭐 사진 안 봅니다. 찍어놓고. 찍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분실이 되죠. 그죠? 근데 유튜브로 이제 올리다 보면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안 좋은 거는 삭제하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기록이니까 대단히 뭡니까? 고품질의 추억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데이터 분실이 염려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분실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차라리 옛날에 그저 뭐 사진첩이 분실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죠? 집에 불이 나거나 도둑맞지 않은 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그 개인 사진첩이라 생각하고 영상일기 채널 운영은 정말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게 됐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게 되느냐, 굉장히 힘이 들고 즐겁지도 않고 보람도 없고, 뭐,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튜브 채널 운영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남에게 보이는 데는 관심 없는 채널이 운영 방법이, 이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고 또 반드시 두 번째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뭡니까? 유튜브를 해서 떼돈 한번 벌어보고 싶은 그런 뭡니까? 욕망이 발생합니다. 욕심이 생기죠, 그죠? 생기는데, 그 결국은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시청자 위주의 채널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수익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가 이제 이상하게 운영이 희한하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익이 목표가 되려면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 그다음에 시청 시간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을.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은 뭐냐 하면 뭡니까? 고된 노동이라는 얘기죠. 그죠?
구독자 수, 조회수, 시청 시간을 이제 올인을 하려면은 영상미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영상 수준이 굉장히 영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장르도 한 가지 장르로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장르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장르를 바꾸면은 그때까지 구독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면 구독을 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는데 장르가 바뀌면 나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장르도 한 가지여야 됩니다. 장르가 이제 한 개 넘어가면 저 같은 건 장르가 네 가지 정도 되죠. 그죠? 네 가지 되면은 그 중간에 이제 저는 다행히 구독자 수는 몇 명 안 되지만은 해지율은 극히 낮습니다. 한번 구독하면은 해지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해지를 하는 경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일본 여행 영상 쭉 올리다가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영상 올라가면은 이제 해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갑자기 왜 이래? 나는 해외여행 보러 왔는데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르도 단일 장르여야 되고 장르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댓글이 쓰여지고 구독이 많이 올라오고 구독자 수가 올라가야 되고 좋아요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런 얘기죠. 뭐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이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이제 악플러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악플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악플러는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성 노동으로 변합니다. 이게 감성 노동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중간에 이제 채널 관두는 수도 많고 쉬는 경우도 많죠. 그게 세 가지 같아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힘든 거예요. 촬영하기도 너무 힘들고 편집하기는 더 힘들고. 근데 두 번째는 악플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죠. 그죠? 자, 이래 되면 예전에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노동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은 이제 여행을 즐겨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거기 신경 쓰다 보면은 경치가 눈에 안 들어요. 그러면 순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그게 무용지물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은 유튜브 수익을 내기가 제가 보기 힘듭니다. 초기에 유튜브 시작한 분들은 큰 돈 버는 분들이 많았고 또 쉽게 벌었었는데 요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급 진행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전문 기획사를 또 많이 동원을 하는 것 같아요. 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측에서도 이제 지불하는 이제 금액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채널 운영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 반대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 남에게 보이는데 관심이 없는 채널을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국 이제 동영상 일기, 그 브이로그죠, 그죠? 동영상 일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장르를 단위화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장르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구독을 하건 말건, 뭐 이렇게 구독 해지를 하건 말건, 뭐 댓글이 안 올라오든 뭐 관심 없죠. 이제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 내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활이 방해가 안 됩니다. 생활에 방해가 되지. 왜냐하면은 뭐 그 저 영상미가 뭐 필요 없죠. 영상이 뭐 엉터리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볼급 말건이잖아요. 그리고 뭐 노이즈가 끼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촬영을 하고 내 편한 대로 편집을 하면 돼요. 그 생활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가는 이제 여행 컨텐츠를 이번에 청송에 2박 3일간 여행 갔다 왔는 컨텐츠를 찍는데
내 맘대로 촬영을 하니까 여행 실컷하고 콘텐츠는 컨텐츠대로 올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퀄리티는 그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보가 아니니까 야금야금 좋아지더라고요. 야금야금. 저는 퀄리티를 아예 포기하고 시작했는데 점점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 볼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구독자 수, 그 다음에 좋아요나 댓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플러를 이제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저는 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품위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봐서는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있었는지 그분이 계속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악플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저는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구글에 신고하고 유튜브 운영 회사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를 이렇게 차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뭐 해코지를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올리는 모든 이제 그 댓글과 그 다음에 이제 싫어요는 전부 자동으로 차단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괴롭히려고 뭐 백날 노력해봤자 헛고생하는 거죠. 그죠?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뭐 이상한 글 올리면 저는 뭔가 그냥 신고하고 차단해버립니다. 그 유튜브는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래서 내 채널, 이거는 제 채널이에요. 법적으로도. 그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도 그 유튜브에 대한 모든 그, 그 법적 권한은 그 채널 운영자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채널 하나의 집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채널 운영자잖아요. 제 채널 목수와 딱따구리 채널 운영자인데 이 목수와 딱따구리 채널은 제 집인 거예요. 집. 그럼 시청자분들은 뭔가 제 집에 방문하는 손님이요. 근데 손님이 남의 집에 와가지고 정중해야 되잖아요. 저도 정중해야 되지만은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욕하면은 그거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이상한 놈 아니야 나가? 물 끼고 있네 이러고는 내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 유튜브 그 채널 이거 좀 조금만 말씀드리고 자, 그 유튜브 혹시 운영하시다가 이제 악플러 같은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하시는데 일단은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 채널 운영 스튜디오에 이렇게 악플 신고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악플을 삭제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디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그 법적으로 채널 운영자가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재산이 됩니다.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삭제를 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삭제나 차단하시기 전에 신고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이가 있어요. 그냥 삭제를 하거나 차단을 하면은 기록이 안 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계속 괴롭혀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은 그분이 올렸는 이제 그 댓글이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을 예를 들어 제가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을 경우에 유튜브 이제 수사기관에서 유튜브 구글이죠. 구글에다가 이제 그 협조 요청을 하면은 지금까지 그분이 올린 악플이 싹 다 뭡니까? 증거로 구글에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악플 함부로 올리다가는 인생 종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이제 카페 시절,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도 혹은 이제 뭐 단톡방에서도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저는 하여튼 모든 종류의 악플은 전부 다 정거 보존을 해놓습니다. 정거 보존을. 왜냐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법적 분쟁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이거 그 수사 기록으로 다 증거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 자체를 그냥 차감해 버리면 돼. 왜냐면은 그 사람 유튜브 그 악플 쓰는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뭔가 내가 욕을 할 만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 본인만 모르지. 그 댓글을 악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신병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롭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악플을 올릴 확률이 극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단을 해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근데 이게 악플러들 들어보십시오. 지금 악플러 이 시청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악플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되시면은 제가 경고 드릴게요. 인생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훅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차단을 했잖아요.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신고 당하고 이러면 왜 그러냐? 만약에 A라는 악플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채널에서 신고를 당하고 차단하면 왜 되냐? 그 사람 아이디 막힙니다. 그 사람 아이디 자체가 차단되고 다시 뭐 아이디 박탈당합니다. 그럼 왜 되느냐? 죽는 그날까지 유튜브 아이디를 못 씁니다. 유튜브 아이디가 뭡니까? 구글 아이디예요. 구글 아이디를 죽는 그날까지 못 쓰면 왜 됩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이제 영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아이폰만 써야 되는데 이게 왜 심각하느냐? 요즘 스마트 TV가 대부분이 뭡니까? 안드로이드 OS를 써요. 그러면은 스마트 TV 그 사람 사용 못 합니다. 완전 인생 종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로 좀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흘러갑니다만 비슷한 얘기로 그 명예훼손죄 있잖아요, 그죠? 뭐 악플러로 이제 고소당할 게 일종의 명예훼손인데 그 명예훼손죄가 이제 가벼운 죄가 좀 아닙니다. 아니 굉장히 중죄예요. 왜 그러냐면은 명예 하나 예를 드릴게요. 자 명예훼손죄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법정에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되느냐? 그 전과자예요. 또 그래 뭐 예를 들었냐? 미국 여행 못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미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과자니까. 그 죽는 그날까지 미국 여행 못해요. 입국 거절당해요. 그 미국 입국 있잖아요. 한번 거절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죽는 그날까지 미국 여행 계속 거절당합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그 출입국이죠. 출입국에서는 이 사람이 왜 입국 거절 당했는지 이유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생의 퀄리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나 이런 분들은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괴롭히는 사람이 뒤에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 때문에 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어차피 변호사를 늘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그러면은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이 변호사님,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자, 아마 이 얘기 너무 길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저 비디오 일기를 꾸준하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컨텐츠 제작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중노동이 되는 거고 중간에 관두게 됩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운영은 1년밖에 안 돼서 5년 전부터 준비했는 게 이거를 5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5년 걸린 거예요.
자, 목표는 뭐가 돼? 이제 그 컨텐츠 제작이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촬영과 편집이 최대한 간단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컨텐츠 길이하고 영상 촬영 시간이 같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들면은 촬영도 1시간만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 유튜버들,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예를 들면 여행 유튜버, 뭐 캠핑 유튜버들은 이 보면은 그 영상 한 편을 올리기 위해서 한 보통 이틀에서 한 4일 내내 촬영을 해요. 하루에 한 6시간씩. 계속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이제 돈도 엄청나게 들죠. 한 컨텐츠 하나 촬영하는데 돈이 몇백만 원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6시간씩 4일 동안 촬영하면은 6, 4, 24. 그 24시간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나오는 편집 끝나면 30분짜리 영상 딱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시간짜리 컨텐츠 만드는 1시간만 촬영하고 끝내줘야 되죠. 두 번째는 편집 시간이 더 짧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시간짜리 정도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편집을 얼마나 하느냐? 뭐 한 10분 안에 끝냅니다. 10분만 끝내요. 전에는 이제 1시간짜리 컨텐츠는 1시간 동안 편집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디오 이런 걸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확인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컷 편집 앞에 뒤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썸네일 추출하고 바로 엔코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영상이면 이제 한 10분 안에 이제 끝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카메라를 저는 이제 네 가지 종류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저는 무슨 마이크나 외장 마이크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게 일이 그 가지고 다니는 물건도 많아지고 세팅도 복잡해지고 나중에 편집도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외장 마이크나 저도 외장 마이크도 가지고 있고 무슨 마이크도 뭐 이렇게 세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씁니다. 원칙을 이렇게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은 컨텐츠 제작이 최대한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지기 때문에 생활에 방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즐겁게 그 유튜브 채널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도로 지금 최적화돼가지고 하루에 저는 10편도 올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날은 아시잖아요. 하루에 한 5편 올린 날도 있죠. 그죠? 하루에 5편 촬영하고 편집해서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 제가 이번에 컨텐츠를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이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이제 그 촬영 장르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촬영 장비도 달라야 되고 촬영 방법도 달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장르가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촬영 방법과 장비가. 첫 번째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이라든가 내지는 뭐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실 내 눈의 시각이 카메라 앵글이 되는 그러한 촬영법이 있습니다. 그런 장르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최고의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 5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제가 어제입니까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헷갈리네. 그저께 제가 제 작업실 현황 그 컨텐츠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그거 오즈모 액션 5 프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장 마이크 안 썼습니다. 그 자체 마이크만 썼는데 그 논스탑으로 촬영했어요. 그 논스탑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편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그 카메라에 있는 SD에 이제 파일을 뽑아가지고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 편집이 거의 없습니다. 30분 정도짜리 길인데 편집은 뭐 제가 봐서는 5분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거의 원본 그대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엔코딩만 했죠. 엔코딩만
그래서 그만큼 이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삼각대는 필요가 없죠, 이때는. 뭐 손잡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전혀 안 씁니다. 카메라 그 자체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만든 이 컨텐츠, 이 컨텐츠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내에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장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노트북, 지금 현재는 노트북 화상 카메라를 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삼성 갤럭시 3를 썼는데, 그 노트북 자체에 붙어 있는 화상캠, 그렇게 붙는 그거를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이제, 그, 뭔가 이제 테이블 위에서 뭔가 이렇게 놓고, 뭐,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나 내지는 어떤 물건, 뭐 예를 들어 이런 물건들을 설명하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앵글이 안 맞잖아요. 그때는, 다른 카메라를 씁니다. 뭘 쓰냐면은, 그 소니 그 고성능 캠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정말 괜찮아요. X700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삼각대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이게 정말 끝내주는 카메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실내 전체를 지금은 이제 방금은 이제 포커싱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저나 이제 탭을 그 카메라 앵글 안에 들어가는 게 탭을만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 실내 전체를 앵글에 담아야 되는 영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작업실에서 아직은 그런 걸 올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조만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기계를 돌리는 제가 이제 기계를 운영하는 거를 이제 그 보여드리는 거죠. 혹은 이제 제 집 전체를 제가 막 이렇게 실내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혹은 이제 제 스타리아 캠핑카로 이제 조만간에 그 컨텐츠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그 스타리아 캠핑카로 이제 그 제가 여행하는 거를 혹은 이제 버스 캠핑카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에서 버스 실내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카메라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즈모 포켓 3 혹은 이제 그 소니 캠코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뭐 실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밀 작업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든가 제가 수공구로 이제 가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를 쓰느냐 소니 이제 캠코더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경우와 4번 경우에는 이제 3번은 이제 삼각대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대부분 쓰죠. 그다음 4번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요 네 가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카메라도 다르고 그다음에 촬영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외장 마이크나 무선 마이크는 아예 사용을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자체가 일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비도 복잡해지고 세팅도 복잡해지고 다시 준비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편집할 때도 또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외장 마이크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최근에 그 올리는 컨텐츠를 보면은 이제 오디오가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외장 무슨 마이크를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테크닉을 이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죠. 그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이 말이죠. 과정에서 오디오가 좀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콘텐츠가 오디오나 영상이 좀 불안정해진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이 뭔가, 목수가 뭔가 테스트,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개선 위한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믿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은 제가 프리미어, 뭐, 프로듀스 보고 몇 가지 써봤는데, 뭐, 캡컷 프로 버전이 뭐, 탁월합니다. 이거 진짜 완벽합니다. 이거. 그래서 뭐, 다른 편집 프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만 씁니다. 이거만. 그, 캡컷 프로 버전은 이제 구독료가 1년에 98,000원인가 내는데 돈 한 개도 안 아깝습니다. 돈 진짜 전혀 안 아까워요.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년 동안 준비를 했고, 또 그 운영한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만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한 90% 정도는 개선이 이제 최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적화가 되고, 이제 유일하게, 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4K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4K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해보니까. 나중에, 왜냐면 엔코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부족한 거는 고성능 PC가 필요합니다. 고성능 PC가. 왜냐면 엔코딩 시간이 이제 4K로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H264 풀 HD는 진짜 할만해요. 할만한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게 4K가 되니까, 아, 이게 엔코딩 하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게. 그래가지고 고성능 PC는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그 영상 편집용 고성능 PC만 하나 이제 확보가 되면은 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PC 전에 제가 뭐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제가 아주 고성능, 초고성능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최신형이고 가장 최고 사양이에요. 그걸로 한번 그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제 충분하게 속도가 나면은 굳이 뭐 고성능 800만 원짜리 PC를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금 현재는 완전히 모든 게 최저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가 1년 동안 채널 운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정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의 추억 기록을 해가지고 꼭 개인 블로그 채널 운영을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 그리고 직접 이제 시도를 해보시려면은 이제 이름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름 문제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연재의 첫 번째 컨텐츠로서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요걸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즈모 액션 5를 사용해서 어떻게 촬영을 하고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하나씩 실제로 장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어, 그 노하우죠, 그죠? 팁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목은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 채널 운영을 보내드립니다. 연자의 첫 번째 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 다음에 블로그 영상 채널 운영의 장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트로덕션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했습니다.